자, 이제 봄입니다. 이제 봄은 정말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분위기도 너무 좋잖아요. 곧 벚꽃 시즌도 오거든요. 근데 이제 비염 환자들에게는 사실 좀 두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. 특히 이 환절기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에게는 좀 무서운 계절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에 수천만 원 넘게 써본 사람이 이제는 평소 일상생활 할 때 아니면 잘 때 코로 숨을 쉴 수 있고,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맛도 잘 느끼게 될 수 있었던, 그 정도까지는 올 수 있었던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. 지금도 여전히 비염이 있긴 해요. 저 약간 말할 때 코맹맹이 소리 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완전히 뚫린 소리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 없고 두 코로 숨 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까지는 왔거든요. 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. 근데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, 솔직히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. 그래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들어가기 전에 원론적으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잖아요. 이 알레르기라는 거는요, 면역 반응이어가지고 우리 면역력을 일단 높여줘야 됩니다. 근데 일단은 이거 이전에 비염이란 말이에요. 염증입니다.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지 않으면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. 비염 시술 중에서 이 코 점막을 아예 잘라내버리는 그런 수술도 있고, 코에 막 바늘 같은 거 쑤셔가지고 피 뽑는 그런 치료를 받아도, 뭐 코에 엄청 긴 면봉 넣고 콧물 다 빼는 거, 이런 혈류 쪽에 그 뜸 들이는 그런 치료도 있거든요. 그런 치료 한다든가 아니면 코에 뭐 적외선을 쏜다든가, 뭐가 됐든 일상생활에서 염증 수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비염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치료 백날 해도 내가 평소에 염증 수치 올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이 비염은 절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예전에 코 성형하면은 비염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, 뭐 일단 그것까지는 안 할 것 같고, 비염 치료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해봤습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과 뭐 한약방 가서 한약을 다려 먹는다던가,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해봤지만, 제가 일상생활을 개선시키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저에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지 못했습니다. 근데 들어가기 전에 좀 짜증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은요, 이 염증 있잖아요. 만성 염증 수치는요, 좀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해요. 이런 분들 보면은 체내 염증 수치가 애초에 낮다 보니까 비염도 당연히 없고, 뭐 피부 좋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이 염증 수치가 애초에 높으신 분들은 비염이 있을 확률이 높고, 염증성 여드름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,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 염증 수치 개선이 사실 이런 비염이나 우리 신체 내부의 면역력 개선,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도움을 주고 우리 외모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 기억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충분히 자기입니다. 일단 처음부터 좀 빡센 거 알고 있긴 한데, 현대인들이 현대생활 하면서 8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저도 지금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면을 유지하고 있는데요, 제가 비염이 진짜 심했을 때 있잖아요. 그때는 거의 한 4시간, 3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았어요. 그때 어떤 치료를 해도, 어떤 약을 먹어도 비염이 진짜 좋아질 기미를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웃긴 게 최근에 한 2, 3년 동안은 제가 진짜로 건강에 좀 집중해가지고 모든 포인트를 맞춰서 생활하고 있거든요. 잠도 충분히 자고 있고, 잠도 한 6에서 7시간 정도 자고 있는데 8시간 정도보단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괜찮게 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비염이 진짜 좋아졌습니다. 지금은 거의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는데 비염 때문에 고생을 안 하고 있어요. 사실 이 잠을 잘 잔다는 게 우리 체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. 일단은 염증 수치 당연히 내려가고요, 면역력까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이 잠이 정말 중요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 4시간 잘 때보다 지금 7시간 정도 자니까 근성장도 더 잘 되고, 집중도 더 잘 돼서 일할 때도 도움이 되고, 그리고 얼굴 안색까지도 정말 좋아집니다. 평소에 에너제틱하게 생활하니까 주변 관계들도 굉장히 좋아지고요. 하나를 바꿨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좋은 효과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됩니다. 괜히 잠이 보약이라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우리 잠 충분히 자는 거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바빠서 잠을 안 주무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. 계속 딴짓하느라 잠을 안 자지.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을 때 좀 집중해서 해야 될 거 빠바바박 하고, 그 다음에 잠시간 충분히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. 자, 두 번째도 좀 빡센 거긴 한데 간헐적 단식입니다. 저는 지금 16대8 간헐적 단식을 한 3년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식단을 간헐적 단식으로 유지하면서 정말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게 좋아졌어요. 제가 이전에는요, 거의 한 10년 동안을 보디빌딩 식단을 했거든요. 하루에 5끼 정도 먹으면서 거의 공복 시간 없이 10년을 살았습니다.
그때 정말 비염이 너무 심했어요. 몸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감기도 잘 걸리고 뭐 건강하지는 않은 신체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그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부터 몸의 성장 속도는 당연히 조금 줄어들었죠. 왜냐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 동안만 먹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이전에 운동할 때보다는 조금 성장 속도는 느립니다. 근데 다이어트나 이 멋진 몸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일단 뭐 간헐적 단식의 좋은 점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정말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. 영상 한 편으로도 부족한데 간단하게만 말해보면은 오토파지, 항산화, 독소 제거, 집중력 강화, 혈당 안정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항염 작용이겠죠? 염증 수치가 간헐적 단식만 해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살도 빠지고요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 진짜 무조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처음부터 이제 16시간 공복하라고 하면 배고파 죽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는 한 12시간 정도를 유지해 보세요. 저녁 8시에 마지막 끼니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첫 끼니 드시면 됩니다. 이 정도면 야식만 참는 건데도 꽤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시간을 늘려가 보시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헐적 단식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, 제가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미수틴 링크를 넣어둘게요. 그 미수틴이라는 고단백질 미숫가루가 있거든요. 이게 식이섬유랑 단백질을 가득 채운 미숫가루예요. 당은 0입니다. 그래서 식전에 이거를 드신 다음에 식사를 하세요. 일단은 먹는 양이 줄어드는 거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고, 여러분들의 포만감이 훨씬 더 오래 갈 거예요. 평소에 12시면 배고팠던 사람이 한 2, 3시에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할 겁니다. 이게 이 단백질이랑 식이섬유를 식전에 가장 먼저 넣어주면은 이 포만감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간헐적 단식 정말 진심으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꼭 구매하셔서 한 번씩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염증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양성분들로 가득하게 채웠으니까 정말로 비염 치료하는 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. 자, 세 번째 들어가 볼게요. 세 번째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입니다. 여기서 적당한 강도가 굉장히 애매하죠. 적당한 강도라고 하면은 최소 30분 이상, 그리고 주 4일 이상, 그리고 등에 땀을 맺힐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. 그 정도가 제 생각에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런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요, 이 심장박동수를 늘릴 수 있는 운동이 좋거든요. 걷기 같은 너무 저강도 운동도 괜찮기는 한데, 그거보다는 살짝 뛰어주거나 슬로우 조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이제 심박수 갖고 노는 그런 운동도 너무 좋고, 헬스, 크로스핏 전부 다 좋습니다. 그렇게 좀 빡세게 심박수를 빠바박 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해주시면은 염증 치료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. 자, 네 번째는 혈당이에요. 그 혈당을 올리게 되면은 염증 수치가 같이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. 요즘 가공식품들 보면은 다 혈당이 너무 급속도로 올리는 음식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혈당 조절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. 근데 이 혈당 조절 신경 쓰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평소에 탄수화물 좀 줄이면 됩니다. 근데 내가 탄수화물 줄이기 힘들어. 그러면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거꾸로 식사를 하시면 되거든요. 평소에 우리 밥부터 입에 넣잖아요. 빵부터 입에 넣거나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식이섬유, 지방, 단백질,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아까 추천드린 그 미수틴, 그거를 일단 드셔주시면은 식이섬유는 충족되고, 그 다음에 지방으로는 견과류 같은 거 드셔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단백질, 당연히 고기겠죠. 고기 같은 거 드셔주시면 되고, 마지막으로 이제 탄수화물, 밥 이런 거 섭취해주시면 됩니다. 그때쯤이면 밥 먹는 양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의 혈당이 진짜 안정적으로 가게 되실 겁니다. 자, 혈당만 안정돼도 뭐다? 우리 막 생각이 뿌예해지고, 밥 먹고 나면 졸리고 이런 게 전부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거든요. 일상생활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물론 염증도 줄어들어서 비염에도 좋고요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술, 담배 안 하기예요. 이 술, 담배를 원래 하시던 분들에게는 이 술, 담배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조금 더 멋지고 건강하게 인생 살아보고 싶잖아요. 그러면은 적어도 좀 양을 줄이는 정도의 노력은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 자신도 컨트롤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일을 컨트롤하고 이 세상을 컨트롤합니까? 조절해 주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. 그냥 하시면 됩니다. 당장에 끊어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절은 누구나 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. 이 여섯 번째는 비염약 먹기예요. 그 약국 가면은 제가 자주 사는 비염약은 뭐 세노바킥 이런 거거든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 다 먹어가지고 또 약국 가서 하나 사야 됩니다. 이런 위의 습관들을 꾸준히 해도 비염 알레르기가 정말 심하신 분들은 환절기 되면은 가끔 이렇게 재채기가 나올 수 있어요. 아니면 온도차가 이렇게 심할 때
재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코 막히고 이럽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약을 챙겨 가거든요.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는데 계속 훌쩍거릴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 이제 혹시 비염이 생기게 된다면 이런 약 하나 정도 먹어주면은 정말 빠르게 호전됩니다. 지르텍 이런 게 유명하기는 한데 저는 뭐 알러샷이나 세노바킥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이런 거 먹고 나면 한 30분 정도만 지나면은 정말 코 뻥 뚫립니다. 이런 약들은 뭐 상시 복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비염이 갑자기 심해졌을 때 그럴 때만 이제 하나씩 드셔주시면 돼요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솔직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것들을 시행하면은요, 비염은 당연히 좋아지고, 체내 염증 수치가 내려간다는 거는 곧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거거든요. 우리 이 외적인 아름다움은 이 내면의 건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이제 체내 안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. 이 안쪽이 건강하지 않은데 이 얼굴이나 이런 게 건강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비염에도 좋고 외모에도 좋다는 거 꼭 인지하고서 하나하나씩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고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런 자기 관리, 그냥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 건강, 그리고 마인드적인 건강, 이런 좀 전체적인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다음에도 이런 도움되는 영상들 가져와서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